안녕하십니까. 무도학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무도학회의 기조 강연을 맡은 저는 남부대학교의 김영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공지능에게 무예를 묻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강연을 이끌고자 합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19 4차 팬데믹 현상이 본격화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방역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무예 지도자 여러분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이하 여러 우리 체육교사 여러분들도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학회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또 우리도 모르게 이제는 내 스마트폰에서, 그리고 내 일상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모르게 우리의 뇌도 인공지능화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먼저 오늘 강의를 첫 번째는 들어가는 말로 시작을 하고, 두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공지능과 스포츠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에게 무예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또 강의를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의 내용을 종합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예 수련 활동은 참여자들끼리 A와 B라는 사람이 어떠한 신체적 접촉과 또 경쟁, 또 개인의 수련, 또 스승과 제자의 가르침,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일정한 공간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는 스포츠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사실 저도 도장에서 수련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도장이라고 하는 어떠한 공간 안에서 수련을 했던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어쩌다가 야외 수련도 나갈 때가 있었죠. 그렇듯이 이 무예 수련 활동은 적극적인 대면 활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 초반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사회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또한 마스크를 써야 되고, 사실 저도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호흡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마스크 쓰기가 일상이 되었죠. 처음에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굉장히 어색했죠. 처음에 마스크를 쓰고 발차기를 하고 기압을 넣고 구령을 하고 또 구르기를 하고 이러한 일련의 동작들을 하면서 정말 너무 힘들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0년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이 돼서 사람과 사람 간의, 또 지역과 지역 간의 이동이 제한이 되고, 국가가
국가 간의 이동이 제한이 되고 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느껴보지 못했던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제3차 팬데믹에 이어서 4차 팬데믹의 상황까지 오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가장 강도 높게 사회적 거리를 두기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체육시설입니다. 지금 현재도 모든 생활체육시설이 전부 클로스 됐습니다. 문을 닫았고 이런 상황에서 실내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유흥시설, 또 종교시설, 대중이 모이고 움직이는 이런 상황들은 운영을 중단하거나 또는 시간을 줄이거나 인원수를 줄이거나 이러한 방법들의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2년 넘게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 도장 경영과 관련된 각종 무예 관련 단체들의 운동, 또 시합, 연수 이런 부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심지어 작년에는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하게 됐죠. 네. 그리고 광주에 있는 수영장 강사들은 1월달 그 강한 매서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주장하면서 수영복을 입고 길거리에 나섰습니다. 그 이후로 강사에 대한 처우가 달라지게 됐고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여러 분석들이 다시 재정립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여러 도장 지도자들 그리고 경영자들과 심층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가슴 아팠던 이야기는 제가 전화를 했는데 교수님 저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래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저 지금 택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관장님은 전화를 드렸더니 건설 현장에서 지금 건설 노동자로 하루하루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또 어떤 관장님은 방역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관장님은 집을 이사하는 곳에서 저를 또 만나게 됐습니다. 살던 아파트를 팔고 원룸으로 집을 옮겨야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 반지를 팔아야 되는 상황도 나왔고 애기 돌반지를 팔아서 급하게 돈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구나 하는 것을 저도 느끼게 됐고 한 연구에 따르면은 체육도장의 휴업률이 75.4%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체력 단련장은 49.3%로 나타났고 정부의 운영 중단 권고로 인해서 적게는 2주, 길게는 수개월 동안 도장을 휴관하거나 또는 시간을 단축시켜야 해서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수업을 받다 보니 여기에 따른 움직임에 대한 운동 부족 그리고 영양의 불균형 또 사회적 경험에 익숙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사실 우리나라의 이 체육관의 약 80% 정도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러한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아이들에게 많은 신체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 무예단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이러한 도장을 운영하고 체육관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주고 있는 혜택들은 단기 처방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그것보다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아이들하고 안녕하고 인사를 하고 하는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상황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학교에 있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학생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학생들이 시합을 하지 못해 가지고 자기 성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만큼 실력이 늘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급학교 진학을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있고 우수 선수들의 육성 문제에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서너 명의 선수가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 학교는 약 20여 명의 선수가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점점 운동을 그만두기 시작을 했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기의 미래를 찾아서 불투명한 삶을, 자신의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학교 체육에서도 전과 교육이라든가 또 학교 스포츠 클럽이라든가 방과 후 학교 활동이라든가 돌봄 교실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중단이 되면서 우리 스포츠 강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했던 그런 시간들이 줄어들게 되죠. 또한 이 전문체육과 관련해서도 소년체전, 전국체전, 장애학생체전 각종 무예 관련 지역 대회, 생활체육대회 등이 취소가 되고 불과 행사하기 이틀 전, 3일 전에 행사의 취소를 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무예 관련 운동 선수라든가 또는 이 각종 그 업계 있죠. 이벤트 업계라든가 또는 중계방송 또 스포츠 용품, 광고 이러한 것들의 손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스포츠 현장에서 무예 관련 종목들의 피해는 더 크게 본다면 스포츠 산업 발전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심지어 2020년도 7월에 열리기로 한 일본의 도쿄 올림픽이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 상황으로 본다면 1년이 연기된 올림픽이 과연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실내 스포츠나 실외 스포츠의 운영 중단에 따라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인 스포츠산업 튼튼론 운전자금 특별융자지원사업비가 500억이 마련이 됐는데 이 융자금이 10인 미만의 영세업자와 프리랜서, 계약직 비중이 높은 우리 무예 관련 사업장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인 전쟁을 제외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스포츠 활동이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이 무예 관련
도장이나 체육시설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참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육관을 매일 열심히 방역을 했고, 또 방역한 내용을 홍보를 했고, 또 화상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운동을 지도하고, 또 적극적으로 학부모 면담을 실시를 하고,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들까지 개발해서 시도를 하고 있으나 현실의 벽은 굉장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공지능과 스포츠 활동에 대해서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흔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4차 산업의 핵심 분야는 인공지능, 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 이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 인공지능 분야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선두주자로서 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는 굉장히 막대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학교 체육의 현장에서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화상 수업을 하게 되고, 이러한 화상 수업을 출석으로 인정을 해야 하는 전대미문의 지금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20세기를 지나오면서 이 모더니즘의 교육 현장에서는 항상 면대면, 대면을 하면서 출석을 하고 이렇게 했던 상황들이 이제는 급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 스포츠는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서 그 시스템이 많이 변화가 돼서 그 위상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스포츠의 실체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회, 경제, 문화를 포함한 사회적 변화에 끊임없이 함께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사회적인 변화는 우리 스포츠와 무예, 활동 등의 새로운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이 스포츠 활동을 크게,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강하게 이 세 가지의 이념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이 이러한 스포츠 산업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스포츠 활동의 개념 정립에도 이제는 그 본질적인 물음을 우리가 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원래 스포츠의 주체는 인간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이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오면서 스포츠 개념에 대한 정의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스포츠가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전유물이 아니라 컴퓨터를 활용한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응용한 새로운 스포츠 영역의 탄생에 의해서 우리 스포츠 산업은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 몇 년 전이죠. 2016년도에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5번에 걸친 대국이 있었죠. 이때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기고 4번을 졌습니다. 이 바둑의 세계적인 이벤트가 바둑과 스포츠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상황에 미친 영향은 컸습니다. 또 중국에서도 인공지능에게 바둑을 도전을 했으나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은 스포츠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 교육을 특성으로 가고 있는 이 스포츠 교육이 이제는 움직임에 대한 고유한 개념 자체를
깨야 될 시대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들이 이제는 선수들의 동작을 분석하고 또 동작을 응용하고 그 동작을 학습함으로써 이제 로봇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스포츠 현장에서 크게 저는 4가지의 상황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건강과 면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포츠 활동이 생존과 관련이 있고 단순한 건강이 아닌 면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택트 스포츠 활동의 증가입니다. 비대면 사회활동의 증가로 인해서 기존의 컨택트 활동에서 언택트 활동, 즉 유리벽 활동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죠. 개인의 방역을 중시하게 되고 공간의 재분배를 해야 하며 홈 트레이닝이 증가될 것이고, 도장 중심의 운동에서 이제는 세미나 중심의 무예 활동, 또 방문 운동 관리, 또 무관중 시합, 인공지능 활용을 한 스포츠 게임 산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세대 간의 스포츠 활동 격차 해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즉 우리 스포츠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화되는 것입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룰을 알게 되고 내 역할을 알게 되고 사회적 포지션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활동들이 이제는 많이 변화되게 돼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안전한 스포츠 활동에 대한 지속 가능에 대한 준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속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런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 오다 보니까 전쟁 때도 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운동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더욱 안전한 안전과 관련된 스포츠 산업을 더 육성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예산과 또는 구조를 재편성해야만이 앞으로 바이러스 상황, 그리고 이보다 더 강한 상황이 바로 기후 변화입니다. 작년에도 6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온 산천은 황폐화가 됐고 지하에 있는 도장에는 물이 찼습니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4가지 현상들을 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한 거리두기로 인해서 그냥 무조건 문을 닫고 하는 이런 상황보다는 좀 더 우리가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등을 돌리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향해서 통나무를 깎아서 더 큰 보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인공지능에게 무예의 길을 묻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무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약 30년 전에 비디오 테이프 가게에서 비디오를 빌려왔는데 그 비디오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운동해왔던 모든 무술에 대한 어떤 개념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비디오는 바로 뭐였냐면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UFC 종합격투기의 초창기 비디오 테이프였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그 팔각 철망으로 된 링 안에서 선수들이 피가 튀기게 싸우고, 정말로 애들 동네 아이들 싸우듯이 대충 와가지고 그냥 상대를 눕혀놓고 막 계속 때리고 팔을 꺾어버리고 피투성이가 된 그 선수가 쓰러질 때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그동안에 제가 가져왔던 많은 무술에 대한 생각과 정말 스승에게 배웠던 무술이 무엇일까? 정말 산중을 제가 헤매면서 전통무예를 연구하고 검을 휘두르면서 공부했던 그런 내용이 정말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는 매일 스포츠 TV에서 종합격투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운동 선수들, 그리고 격투기 선수들이 이제는 파이터로 직업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이소룡과 어떤 뭐 견자단이다 또는 뭐 성룡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발차기나 모습들을 그대로 재현해서 두 인물을 경기를 시키는 것도 봤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영화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약 10여 년 전부터 로버트가 권투를 하고 로버트가 격투기를 하는 영화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로버트 태권브이가 만화에서나 하는 그런 액션과 그런 내용이 현실에서는 그대로 오히려 그보다 더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한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이러한 로봇들이 우리 인간이 구현해낼 수 없는 기술들을 구현하고 더 강력한 경기를 해낸다는 겁니다. 3, 4년 전에 중국에서 있었던 이 로봇 또는 인공지능 게임 관련 이러한 박람회가 무려 20만 명의 엄청난 인원이 참여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입니다. 최근에 2011년도 초에 국내 한 방송사에서 인공지능 엘드릭이라고 하는 골프 인공지능과 박세리 선수의 경기를 방송을 했습니다. 결과는 박세리 선수가 패하게 되죠. 근데 저는 거기서 보면서 정말 인공지능의 무서운 기술을 보게 됐습니다. 이 무예 활동은 과거 도장에서 했던 이 중심에서 이제는 점차 변화가 되고 있어서 게임, 만화, 영화, 스포츠 마케팅, 용품 산업으로 다양하게 이제는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샌드백도 인공지능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동작을 분석해서 샌드백이 움직이면 그 동작을 맞추어서 샌드백을 맞추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이 무엇이냐? 바로 인공지능의 기술은 딥러닝 또는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이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공신경망을 발전시킨 형태입니다. 인간이 뇌에서 하는 신경의 움직임을 컴퓨터가 그대로 학습하는 것이죠. 이러한 학습한 내용을 데이터화시켜서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인공신경망인 이 딥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 방법을 굉장히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인식시키고 음성을 인식시키고 자연어를 처리하고 이제는 거의 못하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테슬라의 창립자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뇌와 컴퓨터 인터페이스 회사인 뉴럴링크라는 회사에서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죠. 이제는 원숭이가 이렇게 이런 기계 없이도 생각만으로도 움직이면서 게임을 즐기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무술 관련 산업과 그리고 우리 스포츠 관련 산업들에도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들은 굉장히 많이 포진될 것입니다. 축구의 경우에도 축구 선수의 슈팅의 각도, 또 골대와 공의 거리, 그리고 어시스트의 유형,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판별을 내려서 선수의 프로필을 만들어서 선수 구단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찾아온 사회의 위기나 IMF 경제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손해를 봤던 것이 바로 체육관입니다. 부모님들이 체육관을 먼저 끊었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일상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가장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는 이 인공지능과의 공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를 등을 지고 도망가지 말고 그 파도를 더 멋지게 탈 수 있는 통나무를 깎아서 큰 보도를 만들 수 있는 저는 그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앞으로 바이러스 상황은 더 많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이러한 시대가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직접 가르치는 그러한 무예 활동도 해야 하지만 이제는 화상으로 개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시대도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이 빅스비, 무예가 뭐야? 하이 빅스비, 무술이 뭐야? 하면 여러분들에게 그 자료를 제공을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계속해서 진화할 것이고 제가 하는 질문에 인공지능도 진화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 가슴 속에 있는 나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무예인의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무예인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회가 그러한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학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무도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남부대학교 무도경영학과의 김영식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